안녕하세요. 보험업 26년차 김지율입니다. 오늘은 상담역 TV 많은 설계사분들이 그 실적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야기, 바로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갑자기 옛날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납니다. 이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마음은 무지하게 요동이 치죠. 결국 일하는 것보다 마음 정리하는 데도 에너지가 쓰잖아요. 멘탈은 다운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오래 버티고 결국 성과를 내는 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느낀 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거절 안 당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계약이 많을수록 거절이 아주 많죠. 다만 거절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거절을 여러분 자기 존재에 대한 평가로 받지 말고 다음 움직임을 위한 정보로 받아야 됩니다. 고객이 괜찮아요 하면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죠. 당신 설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상담 실력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고객이 거절하는 이유는 훨씬 다양하죠. 우리가 넘겨짚는 것 뿐이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 실제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지요. 심지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인생도 계약도 연애도 타이밍, 결혼도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잡한 사정을 다 지우고 단 하나의 결론을 그냥 압축을 해버리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거절당한 거야. 이건 내 문제야, 내 문제야. 바로 요 해석이 여러분의 멘탈을 그냥 추락시키는 핵심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이 고객이 이 제안에 움직이지 않았다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뭐 내가 아니다, 나는 안 된다 이게 붙는 순간 마음의 상처의 서사를 써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감정 분리 스킬은 단순한데 중요한 겁니다. 거절이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을 사실 문장과 감정 문장으로 분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만 고객이 보험 지금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사실 문장은 이거죠. 이 고객은 지금 보험 가입 니즈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감정 문장은 이렇게 붙습니다. 내 설명이 별로였나 보다. 나는 설득력이 없다. 오늘도 또 실패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한 직후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좋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사실보다 더 크게 해석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확인된 정보는 정확히 무엇인가? 이 세 가지만 구분해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거절을 팩트로 본다는 건 절대 차갑게 냉정한 사람이 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상처를 받지 말란 얘기도 아니에요. 사람인데 왜 거절에 상처가 없어요? 열심히 상명을 했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고 그렇게 시간을 썼으면 당연히 마음이 쓰이죠. 고수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다음 행동의 기준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감정 분리의 핵심은 안 느끼는 게 아닌데 느끼되 내가 이걸 섞지 않는 것이에요. 서운함은 서운함대로 인정하되 그 서운함을 내 베이스와 연결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두 번째로 거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에 상담하다 보면 거절에도 다양한 결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5가지로 나눠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무관심형이에요. 아직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죠. 두 번째는 불신형이죠. 이거는 상품에 대한 불신보다 그 설계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죠. 세 번째는 부담형이에요. 보험료, 이 절차, 다시 깨는 거, 시간 이런 거 진행이 자체가 부담스러운. 네 번째는 보류형. 필요는 느끼는데 지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 제일 어려운 거절이죠. 다섯 번째는 비교형입니다. 다른 상품, 기존 계약, 기존 설계사와 좀 비교하겠다는 거. 이런 거를 정확히 분류해 놓지 않으면 모든 거절에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무관심형 고객들에게는 세게 밀어붙인다고 관심이 있지 않죠. 지금 이 사람이 왜 준비를 늦추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죠. 불신형 고객한테는 상품 설명보다 신뢰를 가져가게 상담의 방식을 바꾸던가 내가 이 관리를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쪽을 더 부각하는 게 낫죠. 부담형 고객한테는 큰 결정을 요구하는 부담보다 조금씩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고, 보류형 고객은 당장 계약보다는 후속의 그 접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든가 이런 거. 비교형은 기준점을 정리해주면 그 사람의 비교가 쉬워져요. 이렇게 그 유형별로 시선이 생기면 거절은 그 상담 프로세스에 막힌 구간을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절을 당한 날 감정만 정리하지 말고 짧게라도 좀 기록을 남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고객의 유형, 거절의 시점, 거절한 고객의 표현, 내가 거기에 대응한 거, 다음에 접점 가능성, 이렇게 5가지만 적어도 충분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40대 맞벌이, 필요성은 있으나 보험료 부담을 언급했다. 보장 설명 후에 배우자와 상의 이유로 보류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놀랍게 내 거절 패턴들이 보여요. 어떤 분들은 처음 통화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었다가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연락 줄게요, 반응이 식어버렸죠. 어떤 분은 상담 후에 팔로우가 늦어서 흐름이 끊기고, 어떤 분은 고객의 걱정을 듣기 전에 해결부터 다 해서 고객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실수들을 알아야 실력들이 늘어나죠. 보험 영업은 모든 고객이 나를 반기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세일즈가 다 그래요. 그래서 거절을 완전히 피하는 방식으로 일을 설계하면 점점 위축이 되죠. 전화도 조심스럽게 하고 제안도 조그맣게 보험료 줄이고 할 만큼만 하고 질문도 약해지고, 그러면 오히려 고객의 진짜 니드는 더 늦게
늦게 알게 되고 괜히 서로가 희망 고문 정신 승리하는 애매한 상태가 길어지죠. 차라리 초반에 명확하게 반응을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분명한 거절이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다음을 약속할 수 있잖아요. 후배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배님, 저는 거절을 몇 번 당하면 그날은 더 이상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의 구조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고객을 다 끝까지 붙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놓아야 할 고객은 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다만 놓더라도 배움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거절 후의 10분 정리법 추천드립니다. 첫 3분은 감정을 인정해요. 이 사람 거절했구나. 속상하다고 인정하시고 억지로 나 괜찮아, 난 괜찮아, 거절은 즐겨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 3분은 상황을 적어보세요. 고객이 무엇 말했고 어서 거절했고 어서 멈췄는가 짧게 기록을 해보세요.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4분은 다음 행동을 내가 정하면 됩니다. 다시 이 사람한테 문자를 보낼지, 일주일에 다시 만나자고 할지, 그냥 이렇게 유형만 기록하고 종결할지, 아니면 흐름을 바꿔볼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 10분 동안 정리하면 되죠. 또 실무적으로는 저 거절 이후 쓰는 문장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더 위축되고 당황하잖아요.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그랬고.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부담 없으시도록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할게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주세요. 이렇게 쿨하게 나올 수 있는 문장도 필요하죠. 여운을 남기는 문장도 필요하고.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매달리게 되잖아요. 당연히 관계의 문이 닫아버리죠. 거절 뒤에 언어가 정리되어 있으면 내 감정도 덜 흔들거리죠. 왜냐하면 그 순간의 그 감정, 그 인간적인 서운함 대신에 프로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멘트가 되니까요. 어떤 날은 계약이 없어도 고객이 어디서 멈추는지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실적은 없지만 배움은 큰 날입니다. 반대로 계약은 나왔지만 그냥 내 설명 구조가 엉성했던 날이에요. 그런 날은 결과는 좋았어도 자기 실수한 걸 반드시 복귀해야 되는 날이죠. 실적은 결과는 월별로 흔들릴 수 있는데 배움은 매일 쌓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절을 많이 당해서 힘든 게 아니라 거절을 내 존재와 사적인 감정과 섞어서 해석할 때 사람이 지치는 거죠. 고객 반응은 고객의 상황, 타이밍, 우선순위, 신뢰순위 이런 게 모든 게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게 내 인간적 가치하고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속상한 날은 쉬어야 하고 흔들리는 날은 기준을 더 단순하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은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거절을 겪을 때마다 반복해서 몸에 익혀야 되는 습관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영업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 늘 예상 밖의 반응이 있지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뭐 완벽함이 아니라 흔들려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거절을 안 당하는 설계사는 없죠. 거절 이후에도 자신 리듬을 잃지 않는 설계사가 오래가는 거죠. 오늘 영상이 지금 마음이 좀 지쳐있는 분들에게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혹시 최근 유난히 마음에 남았던 그런 거절이 있으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식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세요. 보험업 26년차 김지율이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에다 여러분이 거절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좀 힌트 남겨주시면 우리 또 같이 동료끼리 공유하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력TV 거절을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